한국 여권으로는 세르비아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세르비아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며 유독 한국인에게만 과한 절차를 부여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의 입국심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니콜라 테슬라 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국 소속으로 입국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뒤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여행객들의 여권 및 비자를 확인하고 세르비아의 입국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와 국내 법규에 따라 변경되는 입국 정책을 신속히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사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설렘을 안고 이곳을 찾지만 서류 부족이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될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입국 제한 조치가 특정 국적의 여행객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때는 양측 모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르비아는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경유지가 되면서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세르비아를 거쳐 유럽연합 국가로 이동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단순한 여행객과 의도를 감춘 이민자를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저희의 업무에 큰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했고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의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세르비아를 경유하려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세르비아를 유럽연합 국가로 가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세르비아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국경 지역에 약 5,0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과 열감지 장치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이동 경로로 자주 이용되는 헝가리와의 국경선에 새로운 장벽을 설치하여 무단 이동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 정부는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늘리고 시설 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도 증대시켰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20개의 수용소가 운영 중이며 이 시설들은 최대 1만 2천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는 일이 잦아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때때로 저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빡빡하게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모든 여행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끔은 저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특히 업무가 과중될 때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몇 달 전 한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아시아인이 입국심사대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르비아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아보러 왔다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야기했고 서류도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심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제 앞에 쌓여있던 줄과 마감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를 대충 넘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선배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쉽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눈치채고 추가 서류를 요청해 제대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선배의 조언을 따랐고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고
제출된 서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불법 이민자로 밝혀졌고 세르비아에 잠입하려던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대충 넘겼더라면 세르비아에는 또 한 명의 불법 이민자가 생겨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매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입국심사대의 업무가 단순히 관료적 절차를 넘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며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중국인 불법 이민자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 중 하나는 특히 중국인과 관련된 불법 이민자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세르비아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가려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세르비아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EU 국가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도입하였고, 특히 사업, 유학 혹은 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저희 입국심사대의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비교적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과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여행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거나 언어 장벽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중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한국인의 여건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시아인들에 대한 경계가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외모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가끔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계속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이제는 아시아인들을 전반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도 만약 불법 체류 의심이 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진 이유는 아시아 출신의 여행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세르비아에 남아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 베트남인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관광 비자나 상용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되어도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고 은밀히 불법 체류하며 유럽으로의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출신의 여권을 가진 여행객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권과 함께 제출된 서류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과 체류 기간을 상세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입국 후에도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불법 체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입국심사대는 이처럼 더 복잡해진 업무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장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세르비아와 유럽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왜 한국인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불법 이민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외교 관계와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법을 잘 지키고 체류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자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까지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결정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불법 체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법 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국심사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불법 이민자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했을 때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만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여행객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조금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국인처럼 보였지만 여행의 목적이나 체류 기간 등에 대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내려온 지시와 절차에 따라 그들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척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았고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외로 매우 침착하고 친절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추가 서류를 요구받으면 불쾌해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흔쾌히 협조해 주었고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함께 협력하는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그들은 불편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저도 그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짧은 대화 중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사실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직무상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의 요청을 존중하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한국인이라는 입국자의 여권을 보고 지문을 체크하려던 순간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문이 나왔던 거죠. 여권 사진과 외모는 분명 한국인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기계 오류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즉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한국인에게 불쾌한 상황이 있었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간단히 구두로 입국 심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한국인에게 나는 냄새와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 코가 개코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한국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진한 향이 아니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인이 맞다고 단순 여행객이라고 우겼지만 저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그의 말대로 유학을 가는 한국인 유학생일 수도 있겠다지만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서류를 제출받고 다시 검토하던 중 그가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여권을 훔쳐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제출된 서류와 더불어 그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가 불법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 여행객이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참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여권 사진과 외모로는 아무런 의심을 주지 않았고 지문이 일치할 거라 생각했기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세밀함과 철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의심이 없다고 생각해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비록 불법을 시도한 사람을 막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공존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부서 총책임자로부터 한국인 여권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 여권을 가진 입국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게 되었죠.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문, 서류, 입국 목적 등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고 결국 모든 입국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인 입국자들에게만 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면서 자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고 싶어 했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추가 서류나 검토 절차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피곤함과 불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여권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겼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들이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인 여권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던 중 한 한국인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제출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출입국 심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절차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심사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그녀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지문을 다시 체크하는 등의 거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저를 화내지 않고 오히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거친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하는 말을 해주다니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겪는 불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 과정에서 짜증을 낼 수 있는데 그녀는 오히려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좀 더 힘을 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을 자주 심사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차이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한국인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대화 한마디만 나누어도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대개 인사를 해도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듣는 듯 말 듯한 태도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은 마음이 좀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언제나 인사를 듣고 나면 꼭 답을 해주었고 웃으며 고생 많으세요 라는 말을 덧붙여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격려의 말을 전해주며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인간적인 교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들의 성격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많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과의 작은 대화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한번 제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가 가진 여권을 살펴보니 겉면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지는 분명히 중국 여권이었죠. 그런 상황은 처음이라 저는 즉시 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기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한국 여권 표지 케이스만 따로 구매해서 끼운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외국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높은 위상과 평판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훨씬 우대받고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고 그 여권 한 장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고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국력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 여권이 그 나라의 위상과 역사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대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임 중 한 분은 마르코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으로 세르비아의 입국 심사대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저는 자주 같이 근무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대화 중에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그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해요? 마르코 씨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제가 되물었죠.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입국심사대에서 만나는 외국인 중 가장 친절하고 인내심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심사할 때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서로 간의 예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불편한 상황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주고 배려를 아끼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여권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면 그 나라의 위상과 그들이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코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가 말하는 한국인들의 성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죠. 심사할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걸 느낄 수 있어요. 마르코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항상 밝고 친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이 그런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더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정말 작은 일에도 남을 배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르코가 한국에 대해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문화와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마르코의 긍정적인 의견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한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제가 한국인 입국 심사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 친구가 말하며 원래는 미국 가수들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아이돌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 저는 그가 한국 아이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아이돌에 관심이 생겼다고? 그럼 뭐가 그렇게 끌렸어? 라고 물었죠. 그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돌들이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게 정말 신기해. 특히 팬들에 대한 태도나 무대에서의 노력과 태도가 너무 멋져. 그들이 가진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정말 대단해. 그런 문화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런 점에서 독특한 점이 많아. 특히 아이돌들은 정말로 팬들을 소중하게 여겨. 그들의 예의와 배려심이 그들의 성공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흥미를 느낀 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
나는 한국 아이돌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인지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나도 한국인들을 더 잘 알고 그들과 일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친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들처럼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들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죠. 그럼 나중에 한국인들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좋겠네. 너에게는 그게 잘 맞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고 싶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가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가 정말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국 심사만 하던 저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한국에 가보자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에 매료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문화, 음식, 사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태도는 물론이고 그들의 깊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서울이었어요. 고궁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한자리에 있는 서울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맛있는 한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미 입맛이 돋구어졌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과 관련된 것도 놓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공연을 보고 아이돌들과 팬들이 만들어내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동안 아이돌을 화면으로만 보았지만 이제 그들의 무대와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여행 준비가 진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입국 심사대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을 통해 얻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을 직접 가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매일 새롭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단순히 입국 심사대에서 지나쳤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나라와 문화의 일부분임을 알게 되니 여행을 통해 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떠난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르비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그야말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전자식 입국 심사와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서류를 체크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의 시설도 너무 현대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넓고 깔끔한 공간과 최첨단 기술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로도 깔끔하고 거리에는 전광판들이 쉴 새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정말 미래적인 느낌을 주었죠.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에 마치 22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르비아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전자식으로 자동화되어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승차권 구매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죠. 그뿐만 아니라 각 역마다의 안내 시스템도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 정도였죠.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음식점들이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미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발전적이라 세르비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며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제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문화나 사람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인프라와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직접 느끼게 되었죠.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점에서 더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친절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편리하고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먼저 한국의 편리함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 식사, 쇼핑, 모든 것이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편리해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고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음식 배달 시스템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사람들이 바쁘거나 피곤할 때도 걱정 없이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편리함이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또한 한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복지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인사나 배려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느꼈어요. 친절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살아가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의 이런 점이 정말 멋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편리함 덕분에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 여유가 곧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와보고 나서 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다른지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자주 여행해본 저로서는 그 어떤 유럽의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깨끗하고 더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름답고 역사적인 매력이 있지만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그들보다도 한 발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공항, 교통, 그리고 도시 곳곳의 시설들이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 역시 상상 이상이었죠. 자동화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 전자결제 시스템 등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적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을 오고 나서야 한국인들이 왜 불법 이민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된 나라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어 굳이 다른 나라로 떠날 필요가 없죠. 또한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불법 체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체계와 법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이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그 사회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뛰어난 생활 환경과 사람들 간의 배려심,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고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정적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 직접 와보니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불법 이민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나 여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결코 불법 이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한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들이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의식하여 입국 심사가 엄격해진 결과 평범한 한국인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절차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이 세르비아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보다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방문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편안한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세르비아를 찾아와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며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세르비아와 한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입국 심사가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이 세르비아를 많이 방문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세르비아를 여행하는 것이 세르비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고 세르비아를 즐길 수 있다면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도 깊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